안녕하십니까. 구국TV 4편 구국의 외침 아스팔트 애국운동의 현실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그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집어 던졌습니다. 패친분의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 방송만 마스크를 벗고 다음 편부터는 다시 쓰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면 그때부터는 마스크 없이 얼굴을 당당하게 노출을 하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사실 애국TV 1편 인사말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애국보수 아스팔트 운동가로 사는 것은 남모르는 고충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살해 협박에도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원치 않는 이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야 어차피 그러한 모든 것을 각오하고 감당하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지만 어린 딸이 그러한 살해 협박, 위협에 노출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은 당하지 않는 사람은 공감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진작에 하려고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지만 당연하게 저의 아버님도 엄청난 반대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마스크를 쓰고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으로 어렵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에 감시당하고 있다. 낙검수의 주진우나 하분의 도청기가 있어서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처럼 가대망상,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피해망상의 자유라도 있으면 정말 바랄 게 없습니다. 저의 방송에서 조금이라도 팩트가 틀리면 엄청난 벌금에 구속까지 당하는 게 아스팔트 활동가들의 현실입니다.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글을 썼다가 형사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 이기고도 민사재판으로 1억이 넘는 재판을 벌이는 것이 바로 자익단체들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일단 그들의 타겟이 되면 재판에서 판사 배정부터 달라집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실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세월호 유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게 고발을 당하고 그 내용은 어이없게도 세월호 성금 모금 1천억 돌파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을 천안함과 연평해전에도 똑같이 나눠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런 글까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서 벌금까지 내야 했던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의 판사님들 그리고 검사님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를 하나 하는데 이 나이 들어서까지 아버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재판을 수십 번 받다 보면 전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뻔히 유튜브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컴퓨터가 열악해서 사용조차 못하는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한 일도 겪었습니다. 제가 프리미어 CS 5.5 버전을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다가
유튜브 방송을 앞두고 프로그램 로딩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살펴보고 애플의 킥타임 플레이어 부분에서 프로그램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애플 킥타임을 다시 깔고 운용을 하니까 이번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안 되었다고 메시지가 떠서 결국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짐작하고 걱정한 대로 로그인 서비스에서 또 막혔습니다. 결국 프리미어를 새로운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하는데 월 다달이 들어가는 금액도 적지 않지만 문제는 그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또는 쓸 줄을 몰라서 편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서도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는 늘지 않고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방송할 때는 이 모든 저의 목소리가 옆집에 다 들립니다. 제가 딕션도 정확하지 않고 목소리도 세지만 큰 소리로 방송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영상 2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과연 음모론일까? 오늘 하루 2편의 동영상을 올리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의 유튜브는 짧은 첫인사 말고는 노출이 안 되도록 벌써부터 유튜브가 막아놓았습니다. 귀찮지만 유튜브를 켜시고 구글 채널 유튜브를 다시 검색해서 선택하셔야 올려진 자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면 알고리즘에 의해 선호하는 동영상으로 제 동영상 콘텐츠가 나타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고 꼭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라도 눌러주십시오. 이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야 어떻게 되든 딸을 쳐다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이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저의 신앙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강우병 시위 때 뉴라이트 공동대표이며 민노총 초대 사무총장이시던 권목현 선배님, 저의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회사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저의 부탁으로 며칠 밤을 새워 민노총 충격보고서란 책을 집필하시고 가로로 서거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탄기국 10차 집회, 헌재 앞,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반대 집회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숨진 구국 채널의 이정남 대표님, 같은 울산에 사시면서 같이 집회에 참석하고 저의 모든 은행 계좌가 차압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선뜻 자신의 통장까지 만들어 주셔서 제 딸만은 잘 먹여야 한다면서 일부러 딸 있을 때 함께 부르시고 고기를 사주시던 따뜻한 그런 선배님이자 저의 동지님이었습니다. 이런데 제가 어떻게 이 싸움을 멈추겠습니까? 제 딸 보기 미안해서라도 이제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익에 대해서 그 실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통틀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동환 박사님, 김성우 기자를 이어 저마저 이 싸움을 멈추면 그 명맥이 끊기는 정체성의 단절에 이른다는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자익 세력이 저를 이렇게 상상도 힘들 만큼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구독자 10만을 달성하면 그 방송은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큼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송년선 의원님을 설득하여 예비군 1시간 안보교육 의무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국방부 관계자들을 설득시켜 만들어낸 것이죠. 민방위 교육은 행안부 소속이라 당시 예비군 안보교육 성과와 호응을 보고 추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보되었지만은 지금은 예비군 교육조차도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 교육이 아닌 자익 사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부인인 해경군 김씨까지 나서서 저의 딸이 더럽고 냄새난다는 그런 악플까지 달 만큼 집요한 공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시 박원순 의원의 서울시 팀마저 박주신 재판 피고인이던 이지혜 박사님과 더불어 저를 집중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기사화되어서 나왔습니다.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집할 수 있다면 모두 근거를 해서 화면에 알기 쉽게, 보기 쉽게, 그리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보여드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 제발 힘든 일은 아니니까 영상을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든 일 아닙니다. 중국 바이러스와 문재인 타도의 그날까지 건강하게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